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포식자 주식사자입니다. 자, 오늘 9월 7일 토요일 지금 오전 11시 40분인데요. 어제 9월 6일 금요일에 새벽에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요동쳤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연준의 월러 이사, 그리고 시카고 여는 총재인 굴스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중요한 발언들을 좀 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요동쳤어요. 사실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영상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발표됐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까지만 좀 다뤄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 관련해서는 제가 일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저녁쯤에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 영상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락을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올려드리는 대응 영상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십시오. 24시간 실시간 대응 전략 코멘트를 남기고 있어서요. 급등락이 오고 가고 심리를 지키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뉴스와 국내 뉴스, 유의미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뉴스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시고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실 때 제가 외치고 있는 이 목표가 저의 한 명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이기는 투자, 수익을 누리는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초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 초청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 정보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문자 승인 후에 입장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의 종합 현황을 보면요. 나스닥이 2.55%,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견인했던 게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실적 발표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급락이 왔습니다. 10%대 어제 급락이 왔었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도 어제 장중에는 거의 뭐 한 6% 가까이 빠지다가 4%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전부 다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10%대 급락을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 자체도 많이 빠졌고요.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 이 지수가 올라갈수록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18% 이상 올라가다가 그나마 한 6% 떨어져서 12%로 마감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 자,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지금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불안한 마음에 위험 회피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리면, 자, 8월 실업률은 4.3%에서 4.2%로 줄었습니다. 다행이죠.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건데, 이게 만약에 4.4로 늘었든지 아니면 4.3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사실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실업률이 감소했다라는 부분과 비농업 취업자 수가 114K에서 124K로 늘었죠.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실업률도 줄고 좋은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 지표가 원래 114K였는데 89K로 갑자기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가 라는 좀 의구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증폭이 좀 됐었고요. 예상치는 원래 165K를 예상을 했는데 14만 2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스러운 그런 투자자들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이 2.55%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4.09%, 그리고 테슬라가 8.45% 빠졌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6.06% 마이너스 마감을 했는데 좀 더 안 좋은 게 시외에서 1.43%가 더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브로드컴은 10.36%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시장이었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좋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어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연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월러 이사가, 이 사람이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월러 이사가 어제 새벽 12시에 연설을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통역하는 그 유튜버의 통역을 통해서 제가 봤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로 이제 데이터로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균형이 바뀌었다. 경기 침체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시장 둔화를 염려해서 선제적인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지시할 수도 있다라고, 필요하면 뭐 0.75까지도 막 얘기를 해요. 지금 0.5에서도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말로는 0.5뿐만이 아니라 0.7도 필요하다라면 선제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두 번씩 던지니까 시장에서 말 한마디에 막 큰 폭으로 떨어지는 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 그 연설 이후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도 어느 정도 지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지금 뭐 이 물가지수나 이런 인플레이션 지수는 낮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도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음 주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 발표가 있다라는 거, 뭐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19일 금리 인하 결정이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에 결정이 됩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요거를 예의주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8일 밤 지나고 나서 19일 그 새벽 3시기 때문에 우리가 19일 장을 대응할 때 요 뉴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인 굴스비, 자, 이 사람은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고용시장이 역시나 확고하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약간은 좀 침체 뉘앙스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차례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당분간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9월에도 있지만 11월에도 있고요. 올해에만 금리를 한 1%는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0.5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0.25 또 0.25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방에 0.5를 두 번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명확히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은 이러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0.5%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중요하죠. 근데 조금 부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시외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6.06% 빠져서 뉴스케일 파워가 그래도 강하게 지켜왔었던 이 7달러 선을 어제 무너뜨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흐름은 확실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매도세들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어제 비슷한 수치로 빠졌던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이런 흐름을 주도했고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신용잔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 빚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빚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빚으로 투자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주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게 효과를 보겠지만, 빚으로 투자했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대 매매가 나오면 강제적으로 매도 처리되는 그런 물량들이 대거 출회하면서 연쇄적인 그런 폭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이미 그런 대응하는 사람들이 증시 주변 자금 추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탁금이 18조 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역대급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는 기존에도 없었고요. 18조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에 현금화를 해서 예수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매수 대기자금, 이 증시 대기자금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위험 회피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기 전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앞으로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주말간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진 않겠지만 어떤 호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현금화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아라, 이런 시점은 아니지만 그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됐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포트에 있어서 수익을 일부 누리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애들은 굳이 파시지 마시고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2군 선수, 3군 선수 같은 애들이 현역으로 뛰고 있다라고 하면 1군만 놔두시고 나머지 2, 3군 애들, 약간 수익인 애들, 급등이 와서 수익 실현 중이신 애들, 아니면 약간 손절이 어렵지 않은 애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최소 한 30%는 현금화를 시키셔라. 20에서 30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어제도 제가 이 영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분들이 한 싫어요를 한 3분 정도 눌러주셨습니다. 싫어요를 누른 거를 처음에는 조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물려있으신 분도 많고 이 주식이 오르기를 긍정적인 생각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한테 제가 현금화를 얘기를 했으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건 이해합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올린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리티의 어떤 이슈에 여러분들이 일일배 하실 상황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의 포트를 대응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보유하셔야죠.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뭘 보고 기다리느냐, 그냥 밥캔 뉴스 보고 답답해 하시지 말고요. 의결권 행사하실 때는 행사를 하시고요. 그 외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포트 점검하셔야 됩니다. 포트 점검하시고요. 혹시라도 자율주행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고맙게도 오늘 상승하고 있으니 현금화 시키시고요. 현금화 가지고 계신 돈을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아까 외국인들이 들어갔던 그런 대형주, 그리고 앞으로 회복이 될 때 어디부터 수급이, 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금화하라는 얘기는 좋게 들리질 않아요. 올랐을 때는 뭐 나 때문에 수익이 났다 막 이렇게 자랑하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현금화해라 얘기를 드리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중요한 건 맞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락을 맞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누가 떨어지는 거 예상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맞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맞은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또 때리려고 하는데 또 맞게끔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통해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투자를 하던 아니면 현금화를 하던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다음에 두드려 맞을 상황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정보방 들어오십시오. 정보방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미국 시장의 고용 발표가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는 거를 밤 9시 반에 이 발표가 나왔었는데 제가 9시 46분에 확인하자마자 바로 이 정보방에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26분들이 다 보신 거고요. 이 지표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뉴스가 나온 것들을 바로 공유를 해드렸죠. 이게 어제 몇 시였냐면 오후 9시 48분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공유를 드렸고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 주말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부분이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유 있게 국내 이제 월요일 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맞으면서 이 맞는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방에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 더보기란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보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안 보내시고 링크만 타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문자를 보내셔야 제가 승인 입장을 해드릴 겁니다. 영상은 제가 자주 올려봐야 하루에 2개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방 들어오시면 그때그때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정보방만큼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응 영상을 또 바로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국장은 월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사실 이제 팩트를 알았으니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건지 그 하우가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영상 꼭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주식사자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제 개인 채널도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에 들어오시고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시고 위에 있는 이 전화번호 010-8301-4937
8301-4937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정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멘탈을 지켜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 제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용을 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정말 든든한 가이드가 된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정말 살아남고 수익을 포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식사자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